자,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입니다. 자, 구성요건적 착오는 최근에 경찰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1번, 올해 승진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형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찔렀는데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를 A로 오인하여 살해했다.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나요? 없죠. 중환자에 대한 중환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조 1항에 따라서 중환자로 벌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본범죄에 해당하는 보통살인죄만 됩니다. 그래서 지문처럼 나오면 틀리고 보통살인죄가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2번 볼게요.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두었는데 친구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하였다. 뭐죠? A를 살해하기 위해서 했는데 친구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하였다. 잘못 날라갔죠. 그래서 타격이 착오죠.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타격이 착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어버리죠.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였죠? 옳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 상해죄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다. 빗나가던 바람에 옆에 있던 B가 맞아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 부합설은 이걸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이건 무슨 착오죠? 사람과 사람이니까 일단은 구체적 사실 착오잖아요. 그쵸? 구체적 사실의 착오다. 그리고 지금 빗나갔죠. 따라서 방법의 착오, 타격의 착오입니다. 타격의 착오이다. 라고 했을 때 법정적 부합설은 어떻게 풀죠? 노트 펴보세요. 노트 말고 여러분 기본서 하나 노트를 펴보시면 보세요. 자,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이 방법의 착오를 구체적 부합설은 어떻게 풀어요?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 과실이 되고 행위가 한 개이다 보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푼단 말이죠. 그럼 다시 와보세요. 자, A에 대한 상해죄 미수와 B에 대한 과실 치상죄가 되고 상경이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숙지를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4번 봅니다. A를 상해하기 위하여 늦은 밤 퇴근하는 A 무릎을 몽두로 강타했는데 알고 보니까 B가 맞아 상해를 입었다. 잘못 봤죠, 그쵸? 그럼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잖아요. 그치? 근데 사람 자체를 잘못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객체의 착오가 돼요. 그러면 다시 자, 여기서 이 객체의 착오는 어떻게 풀었어요? 어떤 견해든 간에 전부 다 뭐예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어떤 견해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법정적 부합설을 따르게 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니까 B에 대한 상해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 자, 보세요. 19년도 일반 경찰시험에 또 나오잖아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형법에는 사실 착오에 관한 명문 조항이 없다. 틀렸죠? 15조 1항이 있어요. 15조 1항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것이고 따라서 사실 착오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 아니죠. 15조 1항에 따라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나머지 해결할 것이 안 되면 학설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을을 살해할 의사로 총을 쐈는데 빗나가 옆에 있던 병에게 명중되었다. 옆에 있던 병에게 명중되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니까 뭐예요? 구체적 사실 착오인 거예요. 근데 빗나갔죠. 그쵸? 빗나간 건 뭐예요? 방법의 착오잖아요. 타격의 착오.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인 겁니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이 다릅니까? 다시 노트 와보세요.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과 법정적 부합설이 결론을 달리 하잖아요.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 과실의 상경을 처리하고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의 고의 기준을 인정하잖아요.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4번. 이 방법의 착오에서는 양자가 결론을 달리하는 유일한 부분이다. 제가 누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쪽이. 그래서 결론이 다르다? 달라요. 자, 니은 사례에서 을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맞습니까? 판례는 뭐였죠?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 했잖아요.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은 뭐예요? 구체적 부합설 얘기인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니은 사례에서 살인죄의 고의 기수가 인정된다. 니은이 뭐였어요?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타격의 착오였잖아요. 방법의 착오였잖아요. 방법의 착오. 그럼 뭐였어요? 다시 노트와 보세요.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구체적에서 방법의 착오였다. 근데 추상적도 똑같이 법정적과 똑같이 이 부분은 똑같아요. 전부 다 발생사실상 고의 기수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구체적 부합설밖에 없어요. 이 부분만. 따라서 여기서 살인죄의 고의 기수가 성립한다. 맞단 말이죠. 제가 기본 강의 때 그랬죠? 기본 강의 때 추상적 부합설 중에서 요것만은 알아두시라. 이거는 몰라도 되지만. 그쵸? 자, B번.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것은 법정적 부합설이 아니라 뭐였어요? 구체적 부합설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 여기다가 적어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기본 강의 할 때 기본서는 없었지만 여기다가 동그라미 3번 해서 필기를 하라고 제가 적어드린 바가 있을 텐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예에서 병에 대한 보세요. 갑을 향해 발포하였는데 옆에 있던 을이 맞아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살인 맞아 죽었잖아요. 살인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미수라고 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법정적 부합설에서 구체적 부합설을 비판할 때 쓰는 논고 중에 하나입니다. 됐고 다시 교재를 와보시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사실 착오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적절한 것은 보세요. 18년도 경찰 문제 또 나왔잖아요. 또 나옵니다. 자 갑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돌을 던져서 내리쳤는데 웅덩이에 파묻었다. 무슨 사건이죠? 개괄적 고의 사건이잖아요. 자 판례에 따르게 되면 판례는 뭐라 보죠? 판례는 개괄적 고의설 따라요. 개괄적 고의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A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죠. 이건 판례 입장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판례는 뭐다? 가로 열고 개괄적 고의설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2번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를 A로 오인하였고 살해했다고 했을 때 그 앞에서 풀었는데 앞에 1번의 1번 문제 아니었나요? 1번의 1번 문제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죄의 상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보통살인죄가 된다.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 15조 1항에 따라서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년도 문제와 20년도 승진 문제가 똑같다. 3번 형수 A를 살해하기 위해서 호들렸고 빗나가서 형수 A가 업고 있던 조카 B가 맞아 사망했다고 했을 때 뭐죠? 뭐예요? 몽둥이가 빗나갔잖아요. 사람과 사람인데 몽둥이가 빗나갔죠. 그럼 뭐예요?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판례는 뭐라 해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른 판례는 뭘 어떻게 처리하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그러니까 조카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4번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빗나가서 자동차 유리창만 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유리창이 깨졌잖아요. 무슨 착오? 추상적 사실 착오죠. 근데 빗나갔죠? 빗나갔다 그랬죠? 발사했는데 빗나갔다 했죠? 그럼 무슨 착오예요? 방법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노트 교재 한번 와볼게요. 이 부분이잖아요.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은 어떻게 풀어요? 그거를 인식의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에 상경이 되고 법정적 부합설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의 미수와 발생 과실에 상경으로 처리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갑에게는 A에 대한 살인죄 미수가 된다. 맞습니까? 아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식의 미수와 발생 과실의 상경이다. 그쵸? 한번 볼게요. 자,
A를 살해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A에 대한 살인 미수죠. 그 다음에 유리창이 깨졌죠. 깨진 것은 뭐예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 손괴죄가 되잖아요. 손괴죄가 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이라 했어요. 그쵸? 근데 우리 형법에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무죄라는 거예요. 처벌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상경되될 여지가 없죠. 그럼 뭐가 됩니까? A에 대한 살인 미수죄만 남는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죠.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4번.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또다시 1번 경찰 문제네요. 그래서 1차, 2차 다 나왔습니다. 자, 판례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을 투입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B가 마시고 죽었다. 사람과 사람이니까 무슨 거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근데 농약 그릇이 잘못 날아갔지?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가 돼요. 자, 판례는 법정격부 앞설 입장이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다 보니까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죠. 정답 1번. 자, 2번입니다. A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근데 조카가 맞아서 조카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잘못 휘둘렀으니까 방법의 착오죠. 답은 뭡니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그러니까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 기수가 돼버려요. 틀렸습니다. 2번. 살인고의로 A를 향하여 총을 발사했는데 B가 맞아서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니까 뭐예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있는데 빗나가서 B가 맞았으니까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 판례는 뭐라 해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그러니까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돼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4번도 마찬가지죠. A와 CB가 붙어서 힘이 딸리자 상해죄의 고의로 칼을 갖고 나와서 A를 향하여 찔렀다. 상해죄의 고의로, 그쵸? 근데 빗나가서 B의 귀를 찔러서 상해를 입혔다.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잘못 날아갔으니까 방법의 착오죠? 그쵸? 판례는 뭐라 그래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고의 기수, 상해죄 기수이기 때문에 과실치상죄 하면 틀려요. 아니 1번, 2번, 3번은 다 판례잖아. 이게 다 판례잖아. 1, 2, 3, 4 다 판례잖아.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 판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판례 몇 개 안 되는데. 자, 5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9년도 작년도 경찰 문제입니다. 자, 상해죄의 고의로 을을 향해 돌을 던졌죠. 빗나가서 옆에 있던 병이 맞았죠. 무슨 착오?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 법정 교과서는 뭐라 불러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니까 병에 대한 상해죄 기수 맞죠? 맞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무슨 설인가요? 구체법설에 따라 했네요. 자, 을을 살해할 의사로 물병에 독약을 탔는데 을의 개가 마시고 죽었다. 개가 마시고 죽었다. 자, 사람과 개죠. 그럼 무슨 착오예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예요. 근데 독약을 탔는데 개가 마시고 죽었기 때문에 무슨 착오?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 방법의 착오. 독약 그릇이 잘못 날아갔다는 겁니다. 착오. 그랬을 때 구체법설은 뭘 풀어요? 인식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범이 되고 그 부분에 상상적 경합이 되죠. 되죠? 손괴죄가 아니에요. 인식의 미수, 즉 살인죄의 미수와 과실 손괴죄의 상경이 되는데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정이 없다 보니까 살인 미수밖에 안 돼요. 응? 앞에서 풀었잖아. 앞에서. 이번에 틀렸어요. 자, 그 다음 3번. 갑이 병을 을로 오인하여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병이 맞아 죽었다. 갑이 병을 을로 오인하였대요. 빵 쐈는데 병이 맞아 죽었대요. 무슨 착오예요?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방법이에요? 객체예요? 객체의 착오예요? 방법의 착오예요? 눈이 삐고 손이 삐고. 눈이 삐고 잘못 봤잖아요. 그럼 객체 착오지. 객체 착오는 어떤 학설에 의하든 결론이 똑같지 않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4번 볼게요. 선객제의 고의로 을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창문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병에게 맞아 상해를 입혔다. 창문하고 사람이니까 무슨 차고? 추상적 사실의 차고예요. 맞죠? 빗나갔다 했죠? 눈이 삐고 손이 삐고 손이 삐고잖아요. 방법의 차고죠. 방법의 차고. 자, 다시 와보세요. 여기. 추상적에서 방법이죠. 이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뭐로 푼다요? 인식의 미수와 발생 과실의 상경. 이렇게 푼대요. 가보시면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인식의 미수, 즉 손괴죄의 미수와 과실 치상죄가 되고 행위가 한 개니까 상경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지?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6년도 경찰 문제네요. 자, 동료 을을 살해하고자 총을 빵 쐈다. 근데 옆자리에 있던 병이 총을 맞아 죽었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이니까 무슨 차고? 구체적 사실의 차고. 빗나갔다 그랬지? 손이 삐꾸댔지? 방법의 차고. 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결론이 다르지? 다르잖아요. 풀었잖아. 2번. 자, 을을 뒤따라가 등에 칼로 찔렀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병이 죽었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이니까 무슨 차고? 구체적 사실의 차고. 손이 삐고 눈이 삐고. 아, 잘못 봤다 했잖아 지금. 객체의 차고죠. 객체의 차고. 그러면 결론 똑같지 않나요? 어느 학설에 의하든 간에.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즉 병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된다. 맞습니다. 3번. 자, 병을 향하여 총을 빵 쐈는데 옆에 있던 을이 맞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니까 뭐예요? 구체적 사실 차고. 근데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차고죠. 어떤 학설에 의해도 결론이 똑같다? 틀렸습니다. 어떤 학설에 의해도 결론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쵸? 어떤 학설에 의할 때가 아니고 무슨 학설에 의할 때? 법정적 부합설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 부합설 이 두 가지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단 말이죠. 정답은 3번에 틀렸어요. 다시 교재와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정적하고 추상적만 발생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단 말이죠. 구체적은 아니고요. 4번. 이건 뭐지? 낙산 비추호텔 사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즉 상해죄의 고의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했다고 했을 때 포괄해서 상해죄, 치사죄, 상해치사죄 1점은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7번 문제입니다. 자, 17년도 경찰 간부 문제네. 자꾸 18년, 19년, 17년, 16년 전부 다 최근 문제잖아요. 자, 1번. 자, 판례에 따르면 했네요. 자, 을과 병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을병에 대해서 상해죄의 고의로 칼을 휘둘렀다. 이 싸움을 말리던 정이 칼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 차고죠. 칼이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차고죠. 판례는 뭐라 그래요?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정에 대한 상해죄 기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판례인데. 2번. 을을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병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지네요. 그쵸? 사람과 유리창이니까 가치가 다르죠? 이 가치잖아요. 추상적 사실 차고예요. 근데 던졌는데 빗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법의 착오라고 해요. 구체적과 법정적은 결론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3번. 자, 을에게 병을 죽이려고 총을 빵 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조준이 실패해서 을이 맞아서 죽었어요. 사람과 개니까 추상적 사고죠? 그쵸? 빗나갔잖아요. 빗나갔기 때문에 뭐예요? 방법의 착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건 추상적 얘기 나와 있네요. 추상적 얘기. 일단 추상적은 안 배웠으니까 일단 건너뜁니다. 그쵸? 제가 강의할 때 여기 구체적하고 법정적만 알면 되라 했지 추상적은 공부할 필요 없다 했어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나왔는데요. 그래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충분히 답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상적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 몰라도 돼요. 풀지 말고 가만히 놔두세요. 이거는 다른 지문 보고 충분히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 무슨 문제였지? 경감보 문제였죠? 경감보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자, 캄캄한 밤중에 장모를 철로 오인하고 살해하였다. 그치? 그러면 15조 1항에 따라서 중한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보통 살인죄가 되는 거 맞죠? 판례잖아, 판례. 맞는 거예요. 전부 다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4번도 맞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나요? 당연히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추상적 부합설, 그럼 추상적 부합설 공부해야 되겠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답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인데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같은데 추상적 부합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1번, 2번, 4번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다시 교재로 와보면 이걸 알 필요가 없다고요. 이걸 알 필요가 없고 추상적 부합설을 알려고 하면 이 위에 것만 알면 돼요. 이건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9번 갑니다. 8번 갑니다. 보세요. 구체적하고 법정만 물어보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추상적은 우리나라에서 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면 원래 안 돼요.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을 이르게 되는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죠, 이거. 여기 4번.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만 구체적과 법정적인 결론을 달리하는 유일한 부분이다 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나머지가 뭔데요? 안 지워져.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 객체, 방법 이 세 가지는 결론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거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방법의 착오만 골라내고 요것만 삭제를 해버리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봐요. 자,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해설도 이거하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결론이 똑같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리라. 아시겠습니까? 자, 갑니다. 갑이 을을 향하여 을이네요. 옆에 지나가던 행인 병이 맞아서 머리에 다쳤다. 사람과 사람이니까 뭐요? 구체적 사실 착오죠. 그쵸? 빗나갔다고 했으니까 뭐요? 방법의 착오죠. 그러면 이거는 결론이 다르죠? 결론이 다르니까 X 할게요. 결론이 다른 것은. 자, 갑이 을을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병이 자동차에 맞아 죽었다. 자, 을은 사람이고 자동차는 재물이잖아요. 그쵸? 유리창은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추상적이지? 추상적 같은 경우에는 객체든 방법이든 간에 결론이 똑같잖아요. 을을 살해하고자 하는 갑은 그쵸? 을이네요. 어둠 속에서 병을 을로 잘못 알고 총을 쐈다.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이죠? 근데 눈이 삐끗됐으니까 그게 객체의 착오잖아요. 객체의 착오. 그럼 결론이 똑같잖아요. 을을 살해할 의사로 총을 빵 쐈는데 을에게 맞히고 옆에 있던 병이 맞았다. 이건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인데 빗나갔다 했으니까 빗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잖아요. 방법의 착오가 돼요. 그 중에서 병발 사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병발 사례라 할지라도 이것도 방법의 착오의 예시이니까 그쵸? 방법의 착오니까 방법의 착오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사냥을 나온 갑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동료 을을 잘못 알고 을을 살해하기 총을 빵 쐈는데 알고 보니까 사냥개였다. 사람과 개니까 추상적 살착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이 똑같단 말이에요. 정답은 같은 걸 골라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답이 3번이에요. 이것은 승진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나오기 한 4, 5년 전에 사법시험에 나온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사법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그걸 베껴서 낸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라면 쉽게 접했을 것이고 그거 우리 안 풀어도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좀 당황했을 겁니다.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9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빵 쌌는데 빗나가서 유리창을 손괴를 했네요.
이건 추상적 살착오죠. 그치?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죠. 구체적과 법정적 결론을 달리한다 똑같이 해요. 그치? 정답은 1번이네요. 갑을 을로 오인하고 빵 쌌는데 갑이 맞아 죽었다. 그쵸? 양자는 결론이 똑같다? 똑같아요. 왜?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는 결론을 똑같이 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 갑을 살해하려고 독약이 든 술을 우송했는데 을에게 잘못 배달되어서 을이 마시고 죽었다. 뭐죠?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죠. 사람과 사람이니까 잘못 날아갔지? 방법의 착오지. 법정적 법수는 뭐라 불러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니까 을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는 거 맞죠? 4번 을에게 병을 살해하도록 교사를 하였는데 을은 정을 병으로 오인하여 살해했다고 했을 때 법정적 부합설을 따르게 되면 뭐뭐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 교사본 관련된 거거든요. 그치? 이거는 몰라도 돼요. 좀 어려운 건데 이거는 사시 쪽 수준 정도가 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답이 1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4번까지 이는 몰라도 돼요. 1번, 2번, 3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4번은 이런 얘기죠. 4번까지 제가 강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건 보통 들러리 지문으로 나오는 것인데 해설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어느 학설에 의한다 할지라도 정에 대한 살인 기술죄가 된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병을 살해하도록 교사를 했다. 병이죠. 근데 을이 정을 병으로 잘못 오인하였다. 을은 뭐예요?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를 착오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갑은 정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을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갑에게 객체의 착오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상의 결론의 대립이 있지만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의 견해 대립이 있지만 이것까지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되고 나머지 1번, 2번, 3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몰라도 되니까 이거는 지워도 괜찮습니다. 이것까지 알려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까지만 알면 되고 교사와 관련된 착오는 몰라도 된다. 일단은. 자, 10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갑을 살해한다는 것이 비슷한 외모의 착오를 일으켜서 병을 갑으로 오인하여 살해했다고 했을 때 무슨 착오죠?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죠? 근데 잘못 봤죠? 삐꾸됐죠? 눈이 삐꾸됐죠? 객체의 착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학설에 의하든 간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니까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된다. 맞습니다. 판례는 법정적 법설이죠? 맞습니다. 자, 2번 자신의 장모를 자신이 추적하는 경찰관으로 착각하였다. 그랬을 때 장모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살인죄가 됩니다. 15조 1항에 따라서 맞습니다. 자, 3번은 봤죠? 개괄적 고의 살해잖아, 그쵸? 살해 의사로 쳤는데 기절하니까 웅덩이를 파고 매장하였다. 살인죄 기수가 되는 것이 판례죠. 맞습니다. 4번 자가 부의 재물을 오인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했을 때 15조 1항에 따라서 절도죄 형 면제한다. 맞습니까? 지금 이 자식은 무슨 걸 착오했습니까? 타인의 재물인데 자기 아버지 거라고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걸 착오하고 있는 거예요? 친족 관계를 착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족 관계는 고의 인식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고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이것이 타인 재물이잖아요. 타인 재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도죄로가 성립하게 되고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형 면제 사유가 아니에요. 정답은 4번에 틀렸어요. 자, 개괄적 고의 살해네요. 그쵸? 살해 의도로 구타하였는데 뭐 질식사하였는데 뭐 등등등 나와 있잖아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다시 교재 한번 가보시면 개괄적 고의 나와 있지? 기본서 보신 분들 거기서 어떻게 했나요? 미수범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착오설, 객관적 귀속설, 계획실현설, 그 다음에 개괄적 고의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묶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학설들은 전부 다 뭐다? 살인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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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기수가 된다. 그리고 이 인과관계 착오설이 다수설인데 그 착오의 비본절적일 때, 비본절적이란 말은 이퀄 예견이 가능할 때 이런 말이라 그랬어요. 살인죄 기수가 된다. 그리고 미수범설은 제1행위 살인미수, 제2행위는 과실치사가 되고 고의 2개, 행위 2개니까 경합범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와보시면 인과관계 착오설이 다수를 했잖아요. 그 착오가 비본질적이라면 즉 무슨 말이다? 예견이 가능하다면 살인죄 기수가 된다. 맞습니다. 나머지 학설도 전부 다 살인죄 기수죠. 그 다음 페이지. 개괄적 고의도 살인죄 기수죠. 미수범설은 뭐로 봤어요? 실제 경합으로 봤잖아요. 상경이 아니라요. 정답은 4번. 자, 12번 문제입니다. 역시 그 사례는 같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개괄적 고의설은 살인죄 기수 맞죠? 그 다음 개괄적 고의설에 따르면 제1행위 고의가 제2행위까지 고의까지 의제가 되기 때문에 고의 확정 위험이 있다고 했죠? 제가 기본서 할 때 이 빗반 좀 읽어보라 했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의 확정 위험이 있다. 다시 오시면 미수범설은 경합범 맞죠? 인과관계 착오설은 살인죄 기수 맞죠? 착오가 비본질적일 때 이때 비본질적을 본질적으로 하면 틀려요. B자 빠지면 틀려요. 비본질적일 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 귀속이론도 살인죄 기수로 봐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